온보현은 1957년 4월 6일에 태어났으며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성폭행 살인범이다. 그는 범행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사회적 배경이나 전과가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지능적이고도 계획적이었다. 1994년 9월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범행이 시작된다. 온보현은 자신이 직접 훔친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기사를 가장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주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렸으며 그들을 태운 뒤 외진 지역으로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일부는 살해하거나 방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의 시작은 9월 1일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노래방 여주인을 납치하여 전라북도 김제의 한 외진 야산으로 끌고 갔다. 그는 그곳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나무에 묶어 방치하였다. 피해자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9월 1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였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강제로 온보현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강원도 횡성으로 끌려갔다.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그녀를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유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행인을 통해 구조되었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9월 12일부터 13일 사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는 달리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비극으로 끝났다. 그는 피해자를 경기도 용인의 외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은 이미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다. 9월 14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을 납치하였다. 이번에는 피해자를 경북 김천 인근 고속도로변에 유기하였다. 해당 피해자는 살해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범인은 점점 더 잔혹하고 대담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불안은 극에 달했다. 특히 같은 해 발생한 지존파 사건과 맞물려 국민적 충격은 더 커졌다. 서울 전역에 경찰 병력이 확대 배치되었고 택시를 이용한 귀가에 대한 경계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심야 시간대 여성의 단독 귀가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9월 27일 온보현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자진 방문하여 자수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일종의 범행일지라고 불리는 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각 범행의 날짜, 장소, 수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경찰은 그를 즉시 구속하였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각 범죄 현장을 검증하였다. 검찰은 온보현을 강간 및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국민 여론은 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가 반성의 기미를 보였더라도 그의 범행이 지극히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95년 11월 2일 그는 다른 강력범들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온보현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극적으로 생존했지만 그들 역시 평생을 PTSD와 싸우며 살아가야 했다. 온보현 사건은 단순한 연쇄 범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범행은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심야 시간대의 택시 운행에 대해 보다 정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였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다. 표창원 교수는 온보현과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공통된 심리 특성에 대해 분석하며
그들이 일반인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 왜곡된 자아, 비뚤어진 현실 인식 등이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언론과 방송은 온보연 사건을 여러 차례 재조명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연쇄 성폭행범으로 남았으며 지존파 사건과 함께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의 불안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교도소 내 범죄심리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며 사법 및 형사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결국 온보연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주었다. 범죄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훈 또한 남겼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감시 시스템과 교육, 심리적 예방책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함을 온보연 사건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